평균적으로 중반 정도의 선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1위 게시물은 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타는 은설입니다. 제가 유튜브보다 먼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취미 분야에 올해 블로그가 돼서 100명 안에 드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운영 방향성이라든지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수익화라든지 방문자, 소재 얻는 법이라든지 일단 생각나는 거를 한번 다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블로그를 시작했던 계기는 저는 리드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 다니던 실내 인공암장이 문을 닫게 되면서 자연암벽을 많이 나갈 기회가 생기게 됐어요. 같이 갈 선배가 없으니까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는데 산길이다 보니까 길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가본 사람만 알아듣거나 산에 많이 다녀봐서 척하면 착 알아듣는 경우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알바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다음에 오면 이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초보가 이제 자연 암벽 가고 싶을 때 우리처럼 알바를 안 하고 좀 잘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는 길도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보자 생각을 해서 어프로치나 등반 기록에 대해서 좀 남기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블로그를 하면은 협찬 같은 것도 받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냥 블로그만 한다고 해서 협찬이 그냥 굴러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일기처럼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했고 어느 날 당신의 블로그로 수익화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유튜브를 한 편 보게 됐어요. 블로그가 돈이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체험단 같은 거를 알게 돼가지고 체험단도 넣어보고 뜬금없이 클라이밍 암벽 등반 하다가 카페 간 거 올리고 식당 간 거 올리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그 몇 번 가보니까 처음엔 재밌었는데 나는 암벽 등반을 올리는 블로거인데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땅 체험단은 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다가 알게 된 게 인플루언서. 네이버 인플루언서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걸 하면은 수익화에 좀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성을 아예 튼 게 인플루언서를 도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방향성을 좀 다르게 한 지 한 6개월 만에 이달의 블로그가 되었고 이제 1년 만에 올해의 블로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인플루언서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원래 이전에는 운동한 거, 운동 다녀온 경험 그런 거를 공유하는 거를 많이 올렸었는데 이게 항상 새로운 암장에 갈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운동하는 것 말고도 다른 쪽으로 개발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내가 클라이밍을 좋아하고 클라이밍을 하면서 겪는 모든 상황,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게 소재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이제 제가 궁금한 거 하면 클라이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구애받지 않고 좀 자유롭게 포스팅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클라이밍 블로그를 부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하면은 저는 좀 비추해요. 사실 클라이밍은 그렇게 돈이 되는 정도의 규모의 파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정말 커서 돈이 넘쳐나는 그런 시장에서 그런 분야에서 블로그를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내 기록을 남기고 싶고 내 일기장으로 쓰고 싶다? 그런데 추가로 가끔 애드포스트 수익도 나오고 가끔 체험단 하면서 써보고 싶은 물건도 써볼 수 있고 그 정도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근데 내가 이 클라이밍 블로그로 돈을 벌겠어, 수익화를 하겠어 이런 거는 조금 힘들지 않나.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클라이밍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확률이 희박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했던 체험단이나 수익화적인 부분은 금액은 한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사람마다 틀릴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일반 블로거이기 때문에 인플루언서이신 경우라면은 이건 얼마든지 좀 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일반 블로거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는 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1년 동안 운영한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서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보시면 2023년 6월 이달의 블로그와 2023년 올해 블로그로 선정이 된 게 나와 있고요. 이제 통계를 한번 가볼게요. 사실 제 방문자 수는 정말 적어요. 1방문 500도 안 됩니다.
물론 많을 때도 있긴 한데 그건 아주 극히 드문 일이고요. 월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클라이밍으로 올해 블로그가 된 저의 1위 게시물은 수영입니다. 그리고 클라이밍, 텀블러 등등이 많지만 대부분이 클라이밍 글이지만 조회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월간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2023년 12월을 보면은 15,000명, 13,000명, 16,000명, 가장 많았을 때가 22,000명인데 6월 달에 이달의 블로그로 선정이 돼서 그나마 좀 방문자 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2022년 12월을 보면은 2,000명대죠. 이때가 이제 방향성을 변경하고 시작할 때쯤. 그래서 서서히 클라이밍과 관련됐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들을 잡기 시작하면서 방문자 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은 그래도 1만 중반대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평균 사용 시간대도 보면은 그래도 2분 후반대, 3분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하실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애드포스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애드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블로그의 수익화적인 부분에서 애드포스트가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냥 없나 보다 라는 정도고요. 12월 달부터 보시면은 방문자 수가 매우 적었었던 때죠. 500원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건 22,000원, 10,000원도 안 되는 수준도 있었고요. 평균적으로 10,000원 중반 정도의 선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소소하죠. 만약에 블로그를 시작하시겠다 하시면은 내가 어떤 목적으로 하시고 싶은지 일단 명확히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기록을 남기는 자기만족용으로 블로그를 운영할 것인가. 근데 그냥 남들이 내 글 보고 도움이 되면은 좋다. 이 정도의 마인드로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다. 나는 돈이 되는 블로그를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잘 생각해보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 일기장으로 블로그를 해보려고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냥 편하게 생각하셔서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누가 보기 위한 글을 쓰기보다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거 그냥 생각날 때 한 번씩 써도 되니까 그냥 한번 만들어서 글을 써보세요. 글을 남겨보세요. 그리고 지나서 한 번씩 보고 지나서 보니까 내가 이땐 이랬구나. 그게 일기 쓰는 재미잖아요. 그냥 블로그로 그런 재미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내가 좀 블로그가 잘 맞는 것 같은데 블로그로도 뭔가 돈을 벌어보고 싶은데 수익화를 해보고 싶은데 이러면 이제 그때 가서 나에게 맞는 분야가 뭔지 일단 습관을 만들어 놓고 방향성을 정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